그리고 이제 반대로,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려면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고 시간도 많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포기라고 해야 될까요? 미뤄둔다고 해야 될까요? 미뤄둔다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직도 포기하고 있지 않아요. 저 역시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은 저는 운이 있는 사람 같진 않아요. 부모 운은 있었지만은 나머지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뭔가 하나를 취득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 원하는 걸 얻고자 하면은 정말 많은 노력과 공을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을 들여야지 상대편이 나한테 맞을 것이고, 회사에서 승진을 원한다면 회사가 원하는 룰에 맞춰서 우리가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면서 주말도 희생하면서 일을 해줘야지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저는 친구들도 만나본 적이 없고 공부를 하는 동안은 시험 끝나면 만났어요. 네. 처음 공부할 때는 4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어렸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정말 절실했기 때문에 나의 잠도 줄여야 되고, 뭐 요새 뭐가 유행한다고 하더라.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보면은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 400~500명이나 한 700~8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요? 그렇게 해서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이 시험 자체가. 그렇죠. 많은 걸 포기해야 되죠.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뤄두는 거죠. 나중에 결국 할 거. 합격한다면 하면 돼요. 늦지 않아요. 합격하고 시험 끝나는 날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험 기간 동안만은 정말 시험에만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틈새 시간을 다 쪼개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집중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수강생들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걸 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적들을 보통 갖고 있나요? 보통은 자기 소양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기본 베이스로 한다라고 하고요. 승진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해외 사업부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외국에서 하는 사업체는 지금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규모가 크죠. 거기에 가서 이렇게 명함을 딱 내밀었을 때 우리가 이 정도의 프로젝트를 너희한테 맡기는데 너희는 지금 전문적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보낸 것이냐. 그래서 부사장님이 다시 한국에서 날아간 적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사업부 같은 경우나 이런 밖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 공사 직원이나 아니면은 업체를 많이 만나시는 분들은 그래서 명함에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학생들 중에서 보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안정적인, 왜냐면 저희가 야근이 많다 보니까 공사라든지 이런 데로 옮기고 싶어 하실 때 또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설계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오픈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결혼 때문에 오시는 분도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상대편에서 사자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본 적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시작할 때 당연하다시피 그냥 학원을 알아보긴 했는데 독학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서 독학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떠한 자료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적인 지식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습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학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은 옆에서 누군가가 그걸 피드백 해줄 분이 있으시면 돼요. 근데 독학을 하실 때 중요한 게 본인들은 이게 내 답안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자기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거든요. 출제자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이 시험이 원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랑 거리가 동떨어져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실 분이 옆에 있다면 저는 독학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계속 학원을 다니신 건가요?
처음부터? 저는 원래 기사는 혼자서 공부해서 땄어요. 근데 건축사는 그런 공부 종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원의 도움을 받았던 케이스죠. 예. 그렇군요. 저는 이제 건축 산업기사가 있고 건축 기사가 있고요. 많이 가졌어요. 네, 그리고 건축사를 이제 따면 되는데 건축 산업기사는 그냥 독학을 했는데 실기는 학원을 갔거든요. 건축 기사도 이제 그 학원을 갔었어요. 근데 확실히 시간을 줄여주는 네, 면에서는 시간을 줄여줘요.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처음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뭔가 취할 수 있는 전략 같은 거가 있다면 학원에서 각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신 부분들은 늘 똑같을 거예요. 복습을 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공부를 하시면은 더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거든요. 저도 역시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근데 많은 문제를 접하는 것보다는 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틀리면은 눈으로만 보고 틀렸네 체크하지 않죠. 다시 그 공식을 다시 써보고 다시 계산을 해보잖아요. 근데 건축사 공부를 하실 때 이제는 나이가 있으시니까 눈으로만 보고 틀렸구나 라고 체크하고 그냥 그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걔도 수학의 공식처럼 다시 써보고 계획해보고 작도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결국 우리한테 나오는 시험 문제들은 늘 똑같은 틀 안에 있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보다는 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네, 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려면 복습이 중요하다. 네, 복습이 중요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10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몰아치기가 가능한 시험이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매일 이론을 본다든지 아니면 간략하게 계획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꾸준히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모든 시험이나 모든 이런 입시 종류에서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매일 꾸준히 해라. 그렇죠. 제일 힘들고. 제일 힘들죠. 지루하고. 그리고 그리고 회사를 쉬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은 스케줄을 짜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왜냐면은 자유롭지 못하다가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가 그 시간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쉬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침 몇 시서부터 저녁 몇 시까지 공부할 건지를 스케줄을 짜서 정확하게 이 스케줄대로 움직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선생님도 이제 어쨌든 수험생 시절을 겪으셨으니까 그때 어떤 생활 루틴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루 일과는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우선은 저는 밤 11시